결혼을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요, 민법이 지문이 길어요. 민법이 지문이 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경우가 없다면 지문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경우를 넣어야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국어식 싸움이니까 결국 국어 싸움인데 문제 풀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제가 문제는 만문제 이상 만들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틀린 것 아니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에 좀 특이한 문제가 지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골라라는 거죠. 몇 개인가.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틀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건 같습니다. 주어지고 몇 개인가.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유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도 골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유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는 이유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풀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법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수요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특성은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부동산 수요 공부는 자, 문제를 또 반대로 풀어봤네. 116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16페이지.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116페이지. 문제만 풀고 싶습니까? 막? 미친듯이 막 풀어보고 싶어요? 원리를 갖다가. 근데 개론은 안 돼요. 개론. 116쪽. 부동산 수요입니다. 부동산 수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장면이 한번 다 하자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3월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5월하고 6월 달에 승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승부를 지금 걸고 싶은 것은 개론을 여러분들하고 해서 한 60점대 이상으로 해주고 싶고요. 민법은 여러분들이 한 40점대만 40점, 50점 이 정도만 오면 충분히 동차 합격한데 이번에 5월, 6월 달에 공부를 조금 등한시해서 이게 좀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초부터는 2차만 한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실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평균 60이 안 돼서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돼요. 5월, 6월까지 이 정도만 나오면 10월 달에는 점수가 넘쳐납니다. 넘쳐나. 안 해도 돼요. 넘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5월, 6월까지 해서 개론 한 60점 붙여. 민법으로 40점에서 50점 사이에서만, 이 정도에서만, 모의고사에서 획득하시면, 동참, 합격하도 남습니다, 점수가. 그 뒤로는 이거 안 해도 돼요. 7, 8, 9월까지 조금씩만 문제가 좀 풀어야 돼요. 기초가 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수가 떨어져 보면 점수를 못 치고 가거든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개론은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만 하루에 제발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개사법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공시법 만들고 있는데 앞에 만들고 있습니다. 공시법하고 세법 뭐 있죠? 나가 공법인가요? 네, 공법도 키워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냅다 읽죠 뭐. 읽으면 답이 옵니다. 116쪽 갑니다. 수요와 수요량입니다. 수요는 우리가 가격에 의한 거고요. 가격과 수요량인데 수요량은 특정 가격이죠. 수요량은 양적 개념에서 수요량은 점의 이동이니까 특정 가격을 표현하고요. 네, 점으로 표시하는 거. 점으로 표시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량 점을 말하죠. 그 다음 밑에 양과 유량과 저량. 아무튼 올해는 출제할 걸 예상을 합니다.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 계산.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이 어떤 게 속하는 거죠. 부담스러우면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유량을 할지 저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일정 기간. 일정 시점. 저량이라는 거죠. 재고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량 개념이죠. 공급량, 양적 개념. 공급량, 유량 개념이죠. 아무튼 유량과 저량이 여러분들이 이쪽 수요 공급 쪽에서 우리가 출제하는 획득이 높아졌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밑에 박스에 유량과 저량, 임료, 지대, 임료 같은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급여 같은 거, 연봉, 단기 순이익, 신규주택 공급량, 4번이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신규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 양적 개념에서 우리가 유량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재고량, 인구수, 부채 이런 것들은 저량 개념이라는 거. 그다음 유효수요입니다. 유효수요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죠. 유효수요. 여기서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에서 나오죠. 한 번 정도 연습이 될 겁니다. 유효수요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뭐가 뭐요? 구매 여부하고 구매 여부하고 뭐요? 구매력. 돈 있어야 되죠. 구매력. 실수라고 하면 교재에서 뭐라 그러나요? 지불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이라고 주로 나오겠죠.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게 우리가 유효 수요입니다. 수요는 그냥 욕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오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수요곡선. 우리는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수요곡선이 우하향 수요곡선이 있다면 우측으로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위로 하면 좋은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처음에 단골손님이죠. 이건 좌측이고요. 좋아지는 쪽이 어디라 그랬죠? 우측. 나빠지는 쪽이 좌측이죠. 인구의 증가는 어딜까요? 우측. 인구의 감소는 좌측. 소득의 감소는 좌측. 소득 증가는 우측.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런 형태 박스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작년에는 지문으로 주어졌었죠. 수요 법칙, 수요 함수가 있었고요. 수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수요량, 양은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수요 법칙인데요. 이 수요 법칙이 시험 문제 출제하진 않아요. 수요 법칙을 출제하진 않는데 이 수요 법칙 개념을 아셔야죠. 개념을 알아야지 개념을 응용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죠? 가격과 뭐가 있죠? 수요. 이게 수요 법칙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그래서 수요 법칙이다. 시소 개념이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요. 이게 수요 법칙이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죠. 여기의 관계다. 여기의 관계죠.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져야 되죠. 정해지지 않으면 이럴 경우는 이렇다. 그러면 법칙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매번 같은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상황. 그래서 문제풀이도 우리가 같은 상황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칙이에요. 문제풀이 법칙이라 할까요? 여기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법칙. 왕교수 문제풀이 법칙. 한번 할까 합니다. 특강 언젠가 2시간 정도. 과목별로.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수요 법칙에서 주의할 것은 가격과 수요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수요 법칙. 가격이니까 수요량을 보유하겠죠. 특정 가격이니까 수요량.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공급 법칙하고 좀 다르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급 법칙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가격과 공급이 공급량이 어떻게 움직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하락.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 법칙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 119페이지에 이제
수요 법칙에 예의가 있는데 이 수요 법칙 예의가 배불리는 효과라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배불리는 효과는 과시 효과죠. 과시 효과. 과시 효과인데 밑줄만 치죠. 119페이지에 배불리는 효과. 수요 법칙 예의니까요. 항상 배불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 예상으로. 배불리는 효과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하는 이게 우리가 명품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품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120페이지 가시면 시장 수요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 하나를 따지면 탄력적과 비탄력적이 있는데 좀 어렵죠. 탄력적과 비탄력적 여러분들 반드시 극복해야지만 되는 문제죠.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탄력적은 양적 개념에서는 많다, 적다, 많다. 양적 개념에서 이건 적다죠. 그래서 많다, 적다가 장기적으로 가면 많을까요? 단기적이 많을까요? 장기적으로 가면 많겠죠. 이건 단기간에 적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탄력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죠? 탄력적으로 바뀌겠죠? 탄력적과 비탄력적 개념은 우리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장판, 비단. 그래서 이제 둘이 같아지는 거. 그래서 예제 보시면 120페이지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계산 문제는 수요 함수와 같아서 수요와 공급을 이제 같다고 놓고 봤을 때 문제인데 계산 문제 풀이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121페이지에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은 가격이 변한다겠죠? 가격이 변하면 점의 이동을 처리한다. 그래서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이유이고요. 수요의 변화, 가격 위의 요인, 가격 위의 요인.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위에 가격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가격 위에 변하는데 뭐가 바뀐다고요? 곡선의 이동이 돼요. 근데 곡선 이동을 하는데 두 가지로 이동한다 이거죠. 어디로 갈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우측으로 가는 경우 하나만 해 들어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측으로 가는 경우 여러분들이 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좋은 거 찾아보세요. 우상형? 네. 우측으로. 금리가? 네? 금리가? 금리 인하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도 해당되겠네요. 인구적으로? 그렇죠. 금리 인하, 인구 증가라든가. 소득 증가. 그렇죠. 소득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곡선의 이동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데 좌측은 반대로 하면 되겠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니까 시험에서는 감소냐 증가냐 바꿔놓겠죠? 이런 형태.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수요의 변화에서 가격 위의 원인에 의해서 이것은 곡선의 이동을 나타내고 우측과 좌측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를 했다면 또 무엇도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좋겠는데 같이 할까요? 안 보이죠?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서도 이것은 가격이 인해서 또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좌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또 거의 같네요. 공급 증가라든가 그렇죠. 연자재 가격에 연자재 하락 증가 상승이 되겠죠. 이런 경우 우측과 좌측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그죠? 공급이 증가가 됐죠. 이것은 공급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좌측으로 가면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이쪽에서 출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이쪽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냐. 앞뒤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좀 구분하는 거.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공급을 증가를 불러올까요? 감소를 불러올까요? 증가라는 게 그게 좀 헷갈린가 봐요. 그러니까 그 헷갈리죠. 어쨌든 그 공급 건설업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가 상승하기가 낮은 문제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건설업체 공급이 늘어났다니까. 감소를 그렇죠. 누가 자 건설업체 수. 건설업자의 증가는 공급을 증가시켜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건설업자가 많이 나서 공급이 늘어나는 게 뭐가 떠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다 생각하니까 공급을 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반대입니다. 하여튼 간에 건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할 일이 없으니까 건물 짓겠다 이겁니다. 건물 짓으니까 시장에서 뭐가 늘어난다?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래서 이제 가격 하락 다음 문제고요.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과 관련없이 그래서 이것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죠. 공급량이 변해서 여러분들. 대체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용적률에 이거 하는 거 공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용적률의 완화, 또 강화.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하나 많아. 그렇죠.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것은 증가시키는 거죠. 강화는 감소시키는 거죠. 이게 좀 여러분들이 두 개가 제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문제 풀어보면. 자, 121페이지 가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장.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 영향을 주는 거. 수요 함수에 보시면 수요의 변화 요인, 여기 별표 쳐놔야 되겠죠? 수요의 변화 요인, 아파트 가격 유예율, 인구수, 소득 수준, 소비자 기여도, 대체재 가격의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조세, 공급상 규제,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 가구 분류 핵가족화, 광고 선전 등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를 가져와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이런 경우에 좋은 쪽은 우측, 나쁜 쪽은 좌측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122페이지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죠? 수요의 증가 요인 앞에 별표 쳐놓고요. 이 대체재 네 번째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가격 상승인데 정리할까요? 여기서 나왔습니까? 먼저 대체재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완재 개념이 있죠. 자, 대체재는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첫 번째 조건은 대체재가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동일한 효용이 있어야 된다. 같은 효용이 있어야 된다. 같은 효용이 있어요. 효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 생각을 하고, 아파트. B가 빌라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서울 쪽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감소가 되겠죠?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 수요가 감소하는데 이 감소된 수요가 어디로 간다고요? 빌라로 간다. 그래서 빌라의 수요는 어떻게 되죠? 증가한다. 이게 이제 대체재. 아파트에 사는 참 빌라에 살겠다 이거예요. 같은 생활 편의가 있다면. 이제 보완재는 좀 다르죠. 보완재는 돼지고기라고 상추가 있다 하면 이건 종속관계죠. 종속관계. 하나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돼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은 돼지 가격이 상승하면 상추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가격이 상승해요.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 가격이 상승하면 상추의 수요는 이게 감소한다 이거죠. 이게 보완재라고 안 먹어버리니까 수요 법칙.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자, 대체재의 관계에서는 대체재 가격은
A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A의 수요는 감소해요. 이 수요 감소분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대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보완제는 서로 없어도 그만이에요. 피자하고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콜라는 안 먹어본다. 수요가 감소. 비싸니까 어차피 그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여러분 헷갈려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가 감소했다. 이것은 서로 보완제 관계고요. 수요법칙에 의해서 아닌가? 수요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되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해당 자산의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자산의 수요는 증가하고 또 나중에 보면 다른 자산의 빌라도 가격이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상승하겠죠. 네, 이런 관계가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예전 문제 봤고요. 대체제와 보완제, 보충학습에 대체제란 가격 또는 효용이 비싸다는 거, 대체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완제란 서로의 특징이나 성질은 다르지만 어느 한 자를 소비했을 때보다 두 자를 같이 소비했을 때 큰 만족을 주는 거. 하나보다는 두 개 쓸 때 더 행복한 거죠.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없으면 인생 허무하죠? 저는 허무하던데. 124페이지. 그리고 보완제 관계고요. 수요의 유형 특징이 있고요. 이쪽에서 넘어가고요. 125페이지에서 우리가 수요의 특징에서 탄력성이라는 문제가 6번에 있죠? 탄력성 문제. 여기서 이제 7번 부동산 수요의 특징에서 7번으로 체크하자겠죠? 부동성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어려운가 봐요. 부동성하고 부준성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걸 예상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뭐죠? 부동성. 움직이는 거 우리가 동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증가하지 않는 성질. 그렇죠? 증가하는 성질 증성. 부증성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 국지화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거죠. 국지화. 지역적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지역적이다. 그다음에 부중성은요. 증가하지 않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무슨 성이 나타난다?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이거죠. 집약적 이용을 하려면 자본에 뭐가 나타난다?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도심지로 갈수록 자본의 대체성, 도심지로 갈수록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도심지에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부중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특징, 부중성. 지금 무슨 특징 나타내죠? 부중성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네? 뭐 하고 싶겠습니까? 비탄력적 하고 싶겠어요? 꼭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중성은 뭐가 나타나요? 승관이 알아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탄력적. 무슨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나와야 7점 맞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수직적인 형태에 나타나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특징. 그래서 공급은 증가하지 않고 가격만 어떻게된다? 상승한다 이거죠. 이게 부증성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제 기사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여의도 면적이 7배만큼 땅이 늘었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증성 예예요? 그 신문 났잖아요. 우리가 땅이 7배가 늘었다잖아요. 여의도만큼. 그럼 부증성 예의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경제적 공급이다 이겁니다. 연금이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지 부증성의 A가 아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질문에서 자주 보이죠? 부증성과 관련돼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증성. 그래서 이 부동성 하게 되면 또 국제화되고 지역적이 되니까 또 어떤 특징이 같이 연결되죠? 그 옆에 있는 거, 그 뭐라고 해요? 인접성. 개별성이 아니에요. 이제 개별성이라고 주로 나오죠. 개별성은 우리가 부동산 특징에서 뭐가 관련되어 있죠? 개별성은 일물일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일물일가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게 개별성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성과 부증성,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접성, 개별성 이런 것들 좀 특히 이제 두 가지 어떤 시험에 오래 출제합니다. 그래서 125페이지에 7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성의 동그라미 여기다가 뭐 다른 걸 넣어놓겠죠? 국지적 시장을 형성함으로 일반 지하보다 수요 이동이 자율적인 것이다. 8번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하여 차별화된 수요 이용을 갖는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 이 탄력성 별표 치시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건 계산 문제 우리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외워야 돼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공통점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뭐가 있죠? 방금 소득의 가격 탄력성. 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공통점은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는데 분모가 뭐가 들어가죠? 변화 율이 들어간다. 어떤 변화율인지 모르겠지만 변화율이 들어가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고요? 양이 들어간다. 공급량이 됐든 뭐 소득, 수요량이 됐든 양적 개념이 된다. 변화율이 분모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변화율이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 그래서 소득의 가격 탄력성 2를 줘줬다. 1점 된다. 소득의 변화율이 뭐 10%였다. 그러면 얼마 되냐? 10%는 안 되겠다. 20% 줄까요? 그럼 얼마예요? 양은? 왜 1이요? 이게 내가 20%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곱해야죠. 4. 네? 이게 계산 문제니까. 제발 이건 우리 하자니까 모르겠으면 누가 더 보면 된다? 초등학교 4학년 아름다운 얘까지 가서 이거 어떻게 푸냐? 이게 여가 0.2라는데 가르쳐 주겠죠? 지금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증가냐 감소냐까지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 간다면 정상대로 주어지죠? 정상계를 주시니까 일단은 수요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에 의하면 정상계에 의하면 소득 공급도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정상계를 주어준다. 1등제는 안 주어져요. 지금 한 번도 1등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정상계를 주어지니까 그래서 수요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본 거죠. 공급 법칙하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겠다. 계산 문제.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옆에 127페이지에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예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제발. 이제는 그 예제 1번, 예제 두 번째 20회 기출문제처럼 요즘 그렇게 잘 안 나오던데 아무튼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중간점은 안 나왔어요. 최근에 중간점은 안 나왔으니까 공식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가시면 아무튼 이건 계속해서 부담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을 드리고 있는 문제고요. 128페이지에
이 도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가격 탄력성, 탄력성 2로 표현하는데 같으면 1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1과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것은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면 시장에서 수요보다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비탄력적이다 이거죠. 이것은 1 미만이고요.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기울기가 급한 경우. 급하다. 비탄력적인 급하다 결정했습니다. 탄환 비급이라고 배웠습니다. 탄환 비급. 아무튼 시험에 나올 겁니다. 비탄력적. 0.8을 주어졌을 때 이것은 비탄력적이다. 이걸 이해하실 줄 알아야 한다. 0.8이 비탄력적이고 기울기는 급한 경우고. 근데 이걸 절대값으로 표현한 의미가 없죠. 절대값 표현한 의미가 없죠. 아무튼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을 때 탄력적 1과 무한대 사이고 비탄력적은 0과 1 사이 나타난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29페이지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도표가 이 도표를 이해할 줄 알아셔야 되는데 탄력적인 거죠. 이 탄력적인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키면 소득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는 것이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필품 생각하시면 돼요. 생필품 가격을 상승시키면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어서 소득은 감소한다 이거죠. 수입은. 그러나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도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내고 있죠. 비탄력적인 거. 가격 인상하더라도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아마 주의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을 인상시켜도 수입은 증가합니다. 총 수입은 증가한다는 거. 이게 좀 이야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시험 문제 나온다면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을 인상시켰을 때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을 인하했을 때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다. 그래서 명품 생각하시면 된다겠죠? 명품 가격은 우리가 가격을 인상을 해도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130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아무튼 변화율이 분모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고요. A재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B재화 수요량의 변화율. 변화율이 분모, 양적인 개념이 분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기출문제는 좋은 문제더라고요. 올해는 이런 형태 하나 나오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계산하는데요. 지금 이거 지난번에 풀어봤죠 우리가? 임대료가 상승했고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임대료 수요량은 감소했고 오피스텔 임대수는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임대는 서로 대체제 관계가 있는 거죠. 한쪽이 감소하니까 한쪽이 상승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몇 프로냐 이거죠. 10% 올랐고 수요량 5% 감소했으니까 0.5가 나오나요? 0.5가 나와서 여기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0과 1 사이니까. 아무튼 조금 이 문제는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몇 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한번 나올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몇 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130페이지 갑니다. 유량과 저량 있고요. 유량과 저량 136조 공급법칙은 아까 봤었죠? 가격이 상승하면 양도 상승하는 이게 공급법칙입니다. 공급법칙에서 우측으로 공급법칙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공급법칙을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해서 이쪽이 아래쪽이 우측으로 가고 이게 좌측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시면 밑에가 우측이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위에가 좌측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네, 그 다음에
134쪽. 지금 이 문제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저하고 이제 같이 1대1로 합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때 여러분들 저하고 한 5개만 하면 돼요. 저하고 5문제에서 6문제만 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겁니다. 자, 134페이지 시장 공급 곡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공급 변화도 방금 살펴봤고요. 135페이지에서 공급의 변화 요인. 변화 요인에서 공급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 이거 아까 우리가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처럼 꼭 기억하자겠죠? 그래서 공급의 증가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공급의 증가에서 헷갈려하는 게 대체재 가격의 하락, 보완재 가격의 상승. 이게 좀 어렵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을 늘리는 거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는. 이게 좀 어렵죠. 이건 아무튼 모르겠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해는 안 나오겠죠?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까요? 2번 연속은 안 나옵니다. 2번 연속은 안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137페이지에 보시면 예제에 보면 24의 기출문제였죠? 이때는 쉬웠죠?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거 있잖아요. 이건 쉬웠을 텐데 작년의 기출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우측이냐 좌측이냐 했으니까.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었죠?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서 부동산 공급의 유형에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증성에 의해서 수직선 형태에 의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 정리하셔야 된다겠죠?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증성에 의해서 수직선 형태로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여의도 면적이 7배 늘었다는 것은 경제적 공급이었죠?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에 주의하셔야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예전에 갯벌이 간척지가 된 거죠. 용도가 바뀐 거죠.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했고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이제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나왔는데 지금 거의 안 나오고요. 만약에 이 문제 나온다면 용도의 다양성을 알고 있는지 이걸 좀 바꿔놓겠죠. 그 다음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에서 신규 공급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 신규 공급 장기적으로 가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공급 우리가 단기적에서는 가능하다겠죠. 기존 공급 재고는 단기적으로 가능한데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죠.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는다면 우리가 신규 공급은 어려운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를 가지고 있던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 내놓겠죠. 내놓게 되면 그래서 기존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 문제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에는 급하고 장기에는 우리가 탄력적이 된다는 거. 단기에는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단기에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급하고 장기 공급은 탄력적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부동성 공급의 특징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에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이걸 한번 바꿔놨다 이거죠. 시험 문제에서 정성적 지표로 바꿔놨었잖아요. 양적 개념. 어제도 나왔던데. 양적 개념. 정량적 지표다.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변화율이 분모로 간다는 거. 분모.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같고요. 기울기 이런 것은
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비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급하다는 거. 탄력적인 것은 1과 무한대 사이고 비탄력적인 건 0과 1 사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 142페이지에 용도 전환에서 네 번째 주의하죠.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공급의 가격은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이거 문장 쳐놔야 돼요. 시험 지문에서 가끔씩 보이죠?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을수록 많고 적고 많으면 비탄력적, 적으면 탄력적. 지금 정부에서는 법규를 좀 계속 풀어주고 있죠. 지금 그린벨트도 푼다잖아요. 그린벨트도 푼다 하니까 지금 이제 지자체 난리 났죠. 지자체 할만 하겠어요. 국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자체장들이 많잖아요. 허가권이. 권력도 세고. 그래서 지금 이효수시장, 이제 순천시장 되신 분들은 이제 어디 그린벨트 묶여있나 보고 다니겠죠. 시장 후보자들. 푼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푼다고 해봐야지. 나중 문제고. 꽤 된가 봐요. 근데 그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예전에 그 뭐죠? 자연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돌아다니나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나요? 그린벨트 막 이렇게 하러? 산소 공부 이런 건 산소 만들어 본 시대에 항상 그린벨트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하면 순천만 이쪽에 이쪽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돼 있는지 이쪽도 좋을 것 같아요. 순천만 쪽에 고급주택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그거 하신다고는 안 하십니까? 최 사장님 꿈이 그것이잖아요. 펜션 땅 보러 다니시는 거라. 오신 거 있어요? 오셔야 되는데. 펜션한다고? 오늘 오신다더니 공부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교훈이 이제 찍기라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찍기라도. 자 이거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 쪽은 좀 주의하십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쪽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탄력적과 비탄력적.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탄력적과 비탄력적 이제 아시잖아요. 엄청난 거죠. 탄력적과 비탄력적 알면 우리 경제에서는 거의 다 아는 건데. 그다음 기존 공급주택과 신규주택 공급이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죠. 이게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에서 6번에 맨 그 밑에 7번 위에 두 번째 따라서 찾았습니까? 네. 이거 밑줄 치죠. 기존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나 신규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이거 좀 주의합니다. 당장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 주택은 단기적으로 쉽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기출문제로는 지금 안 나왔어요. 교재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생산에 공급되는 소요 기간, 이것은 이제 주의하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쉽게 만들어내면 탄력적이고 길어지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9번에 이 질문은 뭐 매번 나왔던 문제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시험 문제에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143표 24의 기출문제는 여러분한테 거저줬던 문제고요.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성을 가진다 해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틀릴 것이 숫자 할 것이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다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적어놓으면 이거 여기 있죠. 좀 나눠드린 거. 나눠드린 거에 방금 이 질문 0이 나온 것은 딱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개론에서 143페이지 1번 공급 곡선에서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했잖아요. 0을 1로 바꿔놓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적어놓냐면 여러분들 정량 38번 비어있죠? 네.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적어놓으세요. 38번에다가 공급량 불변, 공급 불변, 토지 공급량 공급 불변 이꼴 가격 탄력성 0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0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0을 1로 바꿔놓은. 0이 나오는 것은 두 개인가 밖에 없어요. 저희가 0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1이라고 하면 그럴듯하니까 토지 공급이 불변, 토지 공급 불변, 토지 공급의 탄력성은 0 이거 하나 적어놓기 바랍니다. 고쳐난 다음에 시험 24의 기출을 응용한다면 이 문제밖에 더 나올 게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좀 더 하죠.